TV토론 3차에서도 역시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 간의 격돌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재명 주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이재명이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많은데, 자, 거기와 관련해서 이재명은, 자, 이 책임을 왜 지지 않나? 자, 이재명이 그런, 횡령, 배임, 여러 가지 범죄 의혹을 쭉 나열하니까, 전부 다 그건 검찰에 의해서 표적 기소다. 이렇게 하면서 웃음까지 보였습니다. 정말 섬뜩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판받고 있거나, 재판받아서 주변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다. 그러면서 이 김문수 후보 보고, 과거에 김문수 후보가 이런 정치적 자금 관련해서, 이래서 뭐 고발을 당했다. 본인은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고발을 당했다면, 그러면 김문수 후보도 같이 돼 있는 거냐? 연좌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문수 후보가 바로 직격탄 날려버렸습니다. 자, 이재명은 범죄, 비리, 의혹, 여기에 핵심 대장이다, 수괴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보고, 자,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막 이게 비판하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도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 하니까, 바로 김문수 후보는, 그러면 이재명은 범죄와 범죄와 이 사기와 각종 비리의 수괴다. 이렇게 바로 내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대화 토론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석했습니다. 성남시장. 자, 여기 보면, 자, 이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 달리고 있는 점은 많은 권한을 가지고 개발도 하고 각종 사업도 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과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이런 분이 성남시장 할 때 조그마한 대장동 하나 개발하는데도 이 정도 수천억의 부억이 생기고 무수한 사람들이 재판받고 온 나라를 뒤흔들었는데 또 본인은 그게 당군 일에 제일 잘하는 개발이라고 이렇게 한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서 만약에 각종 국토 개발을 한다, 각종 사업을 한다, 주변에 또 많은 공직자를 제대로 거느릴 수 있을까? 또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이나 또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뭐 제가 할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청렴도를 전국 1위로까지 오르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걸 또 상당히 부패한 이 경기도 또 성남시로 만들어버리고 부패 정도가 아니라 역사상 이렇게 정말 아수라라는 영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이 아수라라는 영화가 정말 성남시를 딱 상징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온 주변이 비리와 감옥 투옥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수사받다가 죽어버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시공사 경기도지사 첫 비서실장이었던 전영수 실장은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저는 사퇴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없는 사건 만들려고 강압 수사를 심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괴로워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에 대해서 구체적 증거를 하나라도 대보십시오. 제가 부정부패를 저질렀는지. 저는 업자를 만난 일도 없고 그들이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사망한 것은 그 검찰의 가혹한 그 압박 수사 때문이죠. 그 돌아가신 분들은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보세요. 그런 식으로 지금 보면 법인카드 문제든지 여러 가지가 이미 유죄 판결이 다 났고 또 대북 송금만 하더라도 그 부지사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7년 8개월 받았잖아요. 감옥에 앉아가 있고 다 지금 현재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럼 무슨 증거를 원하십니까? 그동안 검찰의 공소장이다, 재판의 판결문이다, 유죄 판결이 다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오죽하면 전영수 경기도지사 첫 비서실장은 유서에서 그랬습니다. 유서에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괜히 그러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엄청나게 윗물 중에 윗물인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대통령이 이렇게 부정부패와 온갖 그 의혹을 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재판은 또 안 받겠다고 전부 재판 중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다 수도하고 자기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이런 거는 아예 그 행위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런 법을 고쳐가지고 내가 지은 죄는 아예 죄목 자체를 없애버리자.
세상 전체에 이런 핵의 망치가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정말 이낙연 대표도 괴물 국가라고 했습니다. 괴물 국가. 그래서 이 괴물 국가를 만드는 괴물의 그 우두머리가 바로 이재명 후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오죽하면 이낙연 후보가 저를 지지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분이 저를 지지할 때 얼마나 많은 부담이 오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반드시 그 답을 해야 된다. 이걸 돌려와서 안 되잖아요. 근데 또 형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형님께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구성수, 우리 보건소장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 그냥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 무리하게 하다가 결국은 형님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또 형수님 보고 그 말린다고 온갖 그 욕을 해가지고 온 가정이 다 어려워졌고 파탄이 나고 이런 상태인데, 이것도 못하면서 연설 장소가 아니니까 저는 어떻게 그러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너무너무 우려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낙연 총리가 오죽하면은 뿌려져서 이렇게 되겠냐. 잠시만 사회자가 개입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자, 토론에서 여기서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사회자가 개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비리를 쭉 설명하니까 여기 연설 장소도 아닌데 연설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자는 지금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비리 있은 거, 그거 전부 다 검찰이 엉터리로 기소했고 표적으로 기소했고 검찰이 자기를 또 골라가지고 이렇게 탈탈탈 털었는데 하나도 혐의가 나온 게 없다. 증거가 나온 게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증거가. 그러니까 이 자리만 모면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증거가 나온 거는 이미 이화영은 징역 7년 8개월, 부인 김혜경도 법인카드, 배소연도 법인카드 다 처벌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김용, 그리고 정진상도 지금 구속되거나 처벌받고, 그리고 김임숙도 구속됐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구속됐는데 자기가 아니라고, 내가 안 됐다고. 아니, 전부 다 김인섭이 구속된 것도 백현동의 로비스트로서 이재명의 용도 변경을 하는데 그거 로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77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놔놓고도 그거는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런 식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이재명은 토론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으면 저는 자기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도저히 본인이 거기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재명은 그야말로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그래서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이재명과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 중에 하나가 또한 이 내란입니다. 자, 내란. 자, 이재명은 내란을 기정사실화했고 이재명뿐만 아니라 권영국, 이준석도 내란, 비상계엄은 하면 안 되는 악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문수 후보는 이걸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적으로도 좀 부족한 그런 면이 많았습니다. 자, 우선 이재명은 김문수 후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은 당선됐을 때 사면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김문수 후보는 재판이 이제 시작됐는데 벌써 사면하는 거냐? 자, 이런 질문은 성립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전부 다 셀프 사면할 거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그건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기본 전제가 내란이라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그거 지금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회에서 말하자면 등식이 돼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이꼴은 내란. 그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꼴 비상계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계몽.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폭주 그리고 우리 국가의 반사회 반국가 단체 이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뒤엎고 있는 입법 그리고 특검 거기다가 탄핵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심해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수단으로 알리려고 했다 하는데 지금 이걸 완전히 내란으로 몰아가는 걸 그냥 굳어져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이거를 저지해야 되는데, 이거를 알려야 되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도 셀프 사면할 거냐? 이건, 이재명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다시 질문으로 대받아친 건 아주 잘한 겁니다. 이재명은 자기가 불리하거나 자기가,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해버리거나 또는 그 엉뚱한 거 가지고 자기가 막 공격당하면 아니 지금 연설하고 계시냐 이런 식입니다. 자기가 공격당하고 있는 그 부분들 그러니까 범죄 저지르고 비리 저지르고 이런 부분이 지적당하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해명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연설하러 나오냐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재명.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토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기 변명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다 파헤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치기 하고 있는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TV 토론은 토론이 아니고 선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선전선동의 기술이 뛰어나냐, 자, 대받아치기를 잘하냐, 그 야근 기술을 테스트하는 그런 장이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파면, 구속 등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파면돼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직이 없어졌다. 자, 다만 탄핵의 과정에 절차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선거를 하는 것이다. 제가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 탄핵과 파면, 구속에 동의하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 이게 탄핵과 파면, 구속에 자, 이 동의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5대3 또는 4대4라고 갔다가 갑자기 시간을 끌더니 전원일치로 탄핵이다 하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 이런 대목들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불신이 많다. 이런 지적을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 탄핵도 바로 이 한동훈이라는 자가 배반해가지고 만들어진 탄핵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TV 토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흔히 밖에서 또는 밥자리에서 술자리에서 대화하면서 붕괴하고 있는 그 내용을 거기서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게 성공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이게 문제가 많았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은 이런 측면에서는 비상계엄이 불가피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비상계엄 과거에 1980년도의 계엄과 지금의 계엄은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 그거 서울의 서봄이라고 하는 게 영화에 나오는 비상계엄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라. 그리고 지금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다고 미리 예고됐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심야에 새벽 3시에 한 것도 아니고 초저녁에 초저녁은 아니었죠. 밤 10시 11시 사이였으니까 그때 비상계엄을 해서 다 국민이 텔레비전을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다. 이게 왜 이렇게 했냐. 바로 국민들이 알리려고 했다는 점. 이게 어떻게 내란이냐, 이게 내란이냐. 그 내란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이미 재판에 하고 있으니까 재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다 가봐야 한다 하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재명이 탄핵과 파면이 타당했다는 것이냐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문수 후보는 그렇지 않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거다. 탄핵과 파면이 타당했냐? 이렇게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거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자, 이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게 많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해서도 자, 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단돈 10원 먹은 것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됐다. 그거는 지금도 그렇고 아마 역사적으로 흘러가면 더더욱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그렇지 않다 하는 거 용기 있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소수,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목소리가 무대가 마련됐을 때는 더더욱더 그 무대에서 그렇게 크게 외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했다. 저하고 단절이 아니라 아무 관계가 없다. 이미 본인 스스로 당을 떠났다. 자, 있어야 할 단절이 없다는 겁니다. 단절이 뭔가 있어야 단절하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재명의 교묘한 술수라고 보입니다. 뭔가 단절을 해야 되는데 악마화 시켜놔놓고 그래서 왜 그 사람하고 줄이 있나 연결돼 있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본인과 관련해서 박은중에 억울한 게 많다. 그것도 분명히 지금 우리가 설명해 줄 부분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나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 그것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설명을 했고 대통령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이 결정을 해서 그래서 반드시 선거에 이기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도 40% 이상 지지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에 있던 대선 후보 어느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지지를 받는다. 그러니까 자, 이것은 프레임의 문제입니다. 프레임의 문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옳고 그른가의 문제를 자, 이 내란으로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그걸 뒷받침하듯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 경찰은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자,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했던 최상목 기재부 장관까지도 출국 금지시켜 놓고 계속 내란 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의 내란 프레임에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경찰과 지금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처단할 때는 공수처가 나왔고, 지금 다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드는 과정에서는 경찰이 동원돼가지고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는 듯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